천사의 얼굴을 한 야전 사령관, 나이팅게일이 숨긴 지독한 숫자의 비밀.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막막해서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자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야전 병원, 수천 명의 군인이 죽어가는 그곳에 등불 하나를 들고 나타난 여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든 그 등불은 사실 자비의 상징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한 조사관의 랜턴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나이팅게일은 인자한 간호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는 숫자에 미친 데이터 전문가였고 고집불통 관료들을 무릎 꿇린 철의 여인이었으며 때로는 라이벌을 시기하기도 했던 아주 인간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자, 이제 천사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나이팅게일의 독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1. 환자를 죽이는 것은 총알이 아니라 더러운 바닥이다.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의 스쿠타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숫자보다 병원에서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무려 7배나 더 많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수술은 성공했는데 병원 천장에서 비가 새서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꼴입니다. 여기서 나이팅게일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유명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통계 차트를 그렸습니다. 알록달록한 부채꼴 모양의 차트를 본 고위 관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 우리 병원이 살인 공장이었구나라는 걸 숫자로 확인한 거죠. 그녀는 천사가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바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원조였던 셈입니다. 2. 망치를 든 천사, 군 보급 창고의 문을 부수다. 병원에 물자가 부족하자 나이팅게일이 한 행동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군 보급관들이 서류 절차 없이는 물건을 내줄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자 그녀는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보급 창고의 자물쇠를 직접 때려 부수고 식량과 침구를 꺼내 환자들에게 날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가냘픈 여성이 군대의 철저한 계급 문화를 무시하고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을요. 절차보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다! 라고 외친 그녀의 배짱. 요즘 같으면 국방부 장관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할 말 다 하는 최강의 해결사 모습 아닐까요? 3. 나는 결혼 대신 병원을 택했다. 9년 동안의 청혼을 거절한 여자. 나이팅게일은 당시 영국 상류층의 자제로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 영예였습니다. 그녀에게는 9년 동안이나 그녀만 바라보며 구애한 리차드 밀린스라는 매력적인 귀족 청년이 있었죠. 당시 사회에서 그와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혼은 나를 평범한 가사의 감옥에 가둘 것이라며 간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죠. 가족들은 미쳤다며 그녀를 몰아세웠고 언니는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편안한 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택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4. 잊혀진 영웅 메리 시콜,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질투? 여기서 우리는 흥미모은 라이벌 한 명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간호사 메리 시콜입니다. 그녀는 나이팅게일의 팀에 합류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종차별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팅게일의 완벽주의 때문이었을까요? 메리 시콜은 포기하지 않고 자비로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가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행정적이고 체계적이었다면 시콜은 어머니처럼 따뜻한 현장형이었죠. 훗날 나이팅게일은 시콜을 두고 그녀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라며 다소 박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위인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질투와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5. 영국 왕립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 나이팅게일의 진짜 업적은 간호보다 통계에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로 영국 왕립통계학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무기였습니다. 통계는 신의 뜻을 읽는 도구라고 믿었던 그녀는 병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수치화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염병의 경로를 차단한 방역 전문가였던 셈입니다. 그녀의 펜 끝에서 현대 공중보건학이 탄생했습니다.
6. 간호사는 하녀가 아니다. 여성노동 인권의 혁명. 당시 간호사는 술먹이나 매춘부들이 하는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 인식을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전문 교육을 받은 당당한 노동자이자 전문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는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여성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병원 현장에서 몸소 증명해냈죠. 7. 소명의식.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 예술이다. 나이팅게일에게 간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중 하나다라고 말했죠.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나이팅게일 선서의 핵심이 바로 이 소명의식입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이 문장 하나를 위해 그녀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8. 밤마다 등불을 들고 걸었던 4마일의 거리. 야전 병원은 워낙 거대해서 복도 길이만 4마일, 즉 6.4km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그 등불 하나의 의지에 이 긴 복도를 매일 돌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봐도 눈물을 흘리며 그 그림자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밤마다 걸었던 건 단순히 위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기록하기 위함이었죠. 지극한 사랑과 철저한 감시, 이것이 그녀가 병원을 바꾼 비결이었습니다. 9. 50년간의 침대 위 재택근무, 저술 활동의 정점. 전쟁에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수천 통의 편지를 쓰고 나이팅게일 노트 같은 부류의 명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책은 전 세계 간호사들의 교과서가 되었고 위생폴책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펜은 전 세계의 병원 설계를 바꾸고 보건법을 제정하게 만들었죠.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10. 빅토리아 월양을 사로잡은 논리의 힘. 영국의 전성기를 이끈 빅토리아 월양조차 나이팅게일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양은 그녀를 보고 우리 군에 이런 머리를 가진 남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감탄했죠. 나이팅게일도 월양을 만날 때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통계 수치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권력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11. 현대적 비유. 스티브 잡스만큼 독했던 완벽주의. 나이팅게일을 요즘 인물에 비유하자면 스티브 잡스와 비슷합니다. 잡스가 아이폰의 내부 회로까지 아름다워야 한다고 고집했듯 나이팅게일은 병원의 하수구 구조와 환자의 식단 칼로리까지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녀 아래서 일하던 간호사들은 그녀의 혹독한 기준 때문에 울며 나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한 완벽주의가 없었다면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위생혁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12. 가족과의 절연, 그 처절한 대가. 나이팅게일의 위대함 뒤에는 가족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천한 간호사가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대업을 위해 가족의 정을 과감하게 끊어냈습니다. 나에게는 가족보다 인류가 더 중요하다는 그녀의 태도는 냉정해 보이지만 위대한 업적 뒤에는 항상 이런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때로는 큰 뜻을 위해 독해져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13. 돈보다 귀했던 그녀의 이름값. 나이팅게일은 국민들이 모아준 거액의 기부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모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세우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그 돈이면 평생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기금이 오직 미래의 간호사들을 길러내는 데 쓰이길 원했습니다. 사리 요식을 벌인 리더의 모습,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 아닐까요? 14. 90세의 조용한 죽음, 화려함을 거부하다. 나이팅게일은 90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 세계적인 슬픔이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누구보다 소박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 위인들의 묘지에 묻지 말고 화려한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남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 묘지에 소박하게 안치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명성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15. 간호사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15.
간호사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나이팅게일이 시작한 위생혁명은 현대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손 씻기, 환기, 격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수칙의 뿌리가 150년 전 그녀의 등불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16. 신은 내게 숫자로 말씀하셨다. 철학적 깊이. 나이팅게일은 지독한 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종교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계산하는 행위 자체가 신의 섭리를 파악하는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100명의 성자보다 하수구를 청소하는 한 명의 간호사가 신에게 더 가깝다는 그녀의 믿음, 이것이 바로 그녀를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17. 6.4km의 복도를 걷던 고독한 리더. 매일 밤 6.4km를 걸으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천 명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그녀는 오직 등불 하나의 의지에 견뎌냈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항상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기록과 분석으로 채웠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18. 인도의 위생을 침대에서 바꾼 여인. 그녀는 인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영국의 인도 통치 위생 보고서를 완벽하게 제작성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현대의 원격 컨설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 한 장으로 인도의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아도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 그것이 데이터의 힘입니다. 19. V. 승리의 여신이 된 나이팅게일. 크림 전쟁은 영국에게 비참한 전쟁이었지만 나이팅게일에게는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능한 장군들이 망쳐놓은 군대를 간호사들의 손으로 살려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음을 그녀는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 에필로그. 20. 에필로그. 당신의 등불은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녀는 착하기만 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시스템과 싸우고 숫자로 진실을 증명하며 자신의 삶을 통째로 던져 인류의 고통을 덜어준 전사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등불을 들고 계신가요? 나이팅게일처럼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환자들에게 썼던 따뜻한 편지 내용이나 그녀가 강조한 손 씻기의 과학적 원리가 더 궁금하신가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위인의 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